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네 번째 이야기, 숲속으로 가는 길. 오늘도 샤디와 함께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길이 점점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허수아비는 종종 툭 튀어나온 돌뿌리에 발이 걸려 노란 벽돌 위로 넘어지곤 했다. 때로는 길이 끊기거나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 움푹 패인 웅덩이가 나올 때마다 토토는 깡충 뛰어서 건너고 도로시는 빙 돌아갔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없는 허수아비는 그대로 곧장 걸어갔다. 그래서 웅덩이 속에 빠지거나 단단한 벽돌 위로 쓰러지곤 했다. 아무리 그래도 허수아비는 다치는 법이 없었다. 그저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므로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넘어질 때마다 깔깔거리며 즐겁게 웃었다. 이곳의 농장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마을의 농장들처럼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지 않았다. 농가도 훨씬 드물게 눈에 띄었고 나무에 열린 과일들도 더 작고 보잘것없었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풍경은 점점 더 메마르고 쓸쓸해졌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작은 시내에 있는 길가에 앉아 쉬었다. 도로시는 바구니에서 빵을 꺼냈다. 그리고 허수아비에게 한 조각 건네주었지만 그는 사양했다. 나는 배고픈 걸 몰라. 허수아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내 입은 단지 그려놓은 그림에 불과하니까 말이야. 만약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도록 입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면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지푸라기들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내 얼굴 모양이 찌그러지고 말았을 거야.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혼자 빵을 먹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좀 해보렴. 너가 살았던 곳에 대해서 말이야. 도로시가 빵을 다 먹고 나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도로시는 캔자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회색이라는 것과 회오리 바람 때문에 이 신기한 오즈의 나라까지 날아왔다는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난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너가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서 그 캔자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곳은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한 곳인데 말이야. 그건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없기 때문이야. 도로시가 말했다. 고향이 아무리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해도 괜찮아. 살과 피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낯선 땅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고향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고향과 같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 말이야. 허수아비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물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 네 머리가 나처럼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있다면 너도 아마 이 아름다운 곳에서 평생 살기를 원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캔자스에서 아무도 살지 않았겠지.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게 캔자스에게는 다행이구나. 그럼 이번에는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도로시가 이렇게 말하자 허수아비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인생은 너무 짧아서 사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곳조차 없어. 나는 바로 어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은 하나도 몰라.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내 길을 그렸다는 거야. 덕분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있었지. 농부 옆에는 또 다른 뭉크킨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처음 들은 말은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였어. 이 귀 모양이 어때? 내가 보기에는 똑바르지 않아. 다른 농부가 대답했지.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 상관없어. 어쨌든 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농부의 말은 사실이었어. 이제 눈을 만들어야지.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내 오른쪽 눈을 그려넣기 시작했어. 그 일이 끝나자마자 나는 농부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둘러보았지. 왜냐하면 나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꽤 예쁜 눈이군. 농부 옆에 서 있던 뭉크킨이 한마디 했어. 파란색 눈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다른 한쪽 눈은 좀 더 크게 그릴 생각이야. 농부가 말했어. 그리고 두 번째 눈이 완성되자 나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어. 농부는 다시 내 코와 입을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입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야. 나는 내 몸뚱이와 팔과 다리를 만들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내 머리를 단단히 붙여놓았을 때 나는 아주 자랑스러웠어. 왜냐하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완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 녀석이 까마귀들을 쫓아줄 거야. 농부가 말했어. 사람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잖아. 무슨 소리야? 이 녀석은 사람이라고. 다른 뭉크킨이 말했어. 나는 속으로 그의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지. 농부는 나를 번쩍 안아 올리더니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아까 거기 그 높은 장대 끝에 세워놓은 거야. 농부와 농부의 친구는 나를 홀로 남겨둔 채 곧 가버렸어. 나는 이런 식으로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이 싫었지.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 장대 끝에 매달려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거야. 아주 외롭고 쓸쓸했지.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만들어진 나로서는 혼자 생각할 만한 것도 전혀 없었으니까 말이지. 수많은 까마귀들과 다른 새들이 옥수수 밭으로 날아왔어. 하지만 나를 보자 그들은 곧 다시 날아가 버렸어. 나를 뭉크킨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뻤어.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 그런데 한 늙은 까마귀가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날아왔어. 그리고 한동안 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바로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 농부가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더니 참 한심하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까마귀라면 너가 그저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텐데 말이야. 그러더니 까마귀는 내 눈앞에서 폴짝폴짝 달아다니면서 배가 터지도록 옥수수를 쪼아 먹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새들도 내가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몰려와 옥수수를 쪼아 먹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내 주위는 새떼들로 가득하게 되었지. 이 광경을 보고 나는 몹시 서글퍼졌어. 결국 나는 허수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녀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늙은 까마귀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어. 만약 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뇌만 있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허수아비가 되었을 거야.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지. 생각할 수 있는 머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사람이든 까마귀든 마찬가지란다. 까마귀들이 날아간 후에 나는 그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았지. 그리고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 바로 그때 운 좋게도
너가 찾아와서 나를 장대에서 내려다 준 거야. 너 말을 듣고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주라면 에메랄드 시에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너가 그토록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싶어 하니까 말이야. 도로시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정말로 갖고 싶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불쾌한 일이거든. 좋아.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다. 어서 가자. 길 양편의 담장은 이제 끝이 났다. 주변의 땅들도 경작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숲속에는 엄청난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햇빛이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가지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숲속은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그 사이로 노란 벽돌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 도로시 일행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나가는 길도 있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 끝에는 에메랄드 씨가 있겠지. 그걸 누가 알겠어. 도로시가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다. 틀림없어.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허수아비가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다. 만약 그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추측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야. 1시간 정도가 지나자 햇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도로시 일행은 깜깜한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가야만 했다. 도로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개들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수아비도 대낮처럼 잘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짱을 끼고 간신히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다. 혹시 집이나 우리가 밤을 보낼 만한 장소가 보이거든 즉시 나에게 말려줘. 도로시가 말했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말이야. 잠시 후에 허수아비가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우리 앞에 작은 오두막집이 보이는군.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야. 저기에 가볼까? 좋아, 어서 가자. 도로시는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너무 지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허수아비는 빽빽한 나무 사이를 뚫고 도로시를 작은 오두막집으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쪽 구석에 마른 나뭇잎으로 만든 침대가 눈에 띄었다. 도로시는 곧장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토토를 품에 안은 채 순식간에 골아 떨어졌다. 결코 지칠 줄 모르는 허수아비는 한쪽 구석에 우뚝 서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